Nordicus. 안녕하십니까. 노르디쿠스 루크입니다. 우선 첫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노르디쿠스라는 회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북유럽에 있는 문화와 생각, 사고 같은 것들을 한국에 알리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스톡홀름에 있을 때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과 북유럽에서 일어나는 협업을 몇 가지 진행을 현지에서 했었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일과 또 회사 일로 인해서 2015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기본적인 취지와 마찬가지로 북유럽의 가치를 한국에 전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과 유럽,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자인이나 다른 협업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Nordicus. 그리고 이 유튜브를 왜 시작을 하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왜 시작을 하게 됐나 보다 왜 그동안 안 하고 있었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는 답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년도에 노르디쿠스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 생각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을 하다가 스웨덴으로 다시 이민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감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놓치기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에 적어놓은 걸 바탕으로 블로그하고 웹이 탄생을 했고, 한국에 와서까지 계속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벌어지기 좀 전이죠. 2017년, 8년 후 정도 되니까요. 그때부터 트렌드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게 글을 좀 안 읽는, 글을 안 읽는다는 것보다 글 읽을 시간이 없는 그런 유행이 바뀌면서 그 대신에 유튜브라는 매체가 각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권고를 했었는데, 유튜브도 한 소통이니까 당연히 유튜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한 건 17년, 1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비주얼적인 인물도 아니고, 첫 번째로. 둘째로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책임과 또 자기 잘못, 반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자체가 또 어떠한 책임이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의 시간을 오래 가졌죠. 18년서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5년 동안 가졌네요. 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을 아주 길게 하는 거는 제 스타일이기도 한데, 나쁘다면 나쁜 거지만 또 반면에 행동은 굉장히 빨리 합니다. 8월 26일서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 시험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 지식이, 영화 지식이 조금 있어서 제 얘기는 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 있어서 시험 방송을 하기 시작해서 시험 방송을 거의 12번, 13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까지 하는 시험 방송을 마쳤고, 카메라도 했고, 마이크도 했고, 디자인도 했고, 그런 시험 방송을 마치고 첫 녹화를 오늘 하게 됐는데, 글쎄요, 블로그를 열대같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 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동안에 몇 년간, 5년 정도죠. 5년간 맡고 있다가 저의 마음을 확 돌리게 만들어준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계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얻었는데, 두 가지 유튜브를 봤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인데 이제 막 중년으로 들어가는 나이에 경력이 단절되시고 생활고를 몹시 겪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시작했던 계기는 물론 나중에 자기 수익이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자기가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이 모습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래서 방송이 단순합니다. 책상에서 30분, 20분, 어쩌면 1시간, 정말 손바닥만한 화분을 보고 어떨 땐 선인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땐 뭐 작은 꽃나무도 있는데 그걸 가꾸는 채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지금 뭐 3, 4년 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사회와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또 하나는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영화 전공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냥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게 그냥 장비가 좋아서 단순히 기계가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명 작가들이나 자기가 직접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그런 촬영도 직접 나가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굉장히 응용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자기 전문 지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고 할 때 그 말에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하는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통 채널인 거는 당연한 거와 하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직접 더 다가간다라는 그 대목이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제가 말 실수해서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어떠냐, 또 얼굴이 좀 부족하면 어떠냐,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Nordicus.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혹시라도 한 번쯤 보신 분은 제가 어떤 글을 적는지 아시겠습니다만 블로그에서 적는 글을 제가 2013년도, 12년도 말 13년도 그때부터 느꼈던 글들이 쭉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역으로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고 첫 번째 스웨덴 스톡홀름 한 거리에서 제가 어떤 거를 느꼈는데 왜 느꼈는가? 또 지금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때는 미국적인 생각으로 스웨덴에 살면서 북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느꼈던 거라면 지금은 한국에서 살면서 북유럽의 문화를 보는 게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런 초점을 맞춰서 드리고 싶고, 지금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리빙, 사회, 교육, 디자인, 여행, 음식, 자유 게시판 같은 피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덩어리를 뭉쳐서, 리빙이나 사회에 관한 얘기, 또 디자인이나 음식이나 여행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피카에서는, 아주 자유 게시판 같은 커피 먹으면서 수다 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 게시판 같은 그런 카테고리, 또, 결론적으로 또 수익도 빠질 수 없으니까, 회사가 수익도 빠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출장을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이제는 곧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돼가는 중이다.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안 했으면 좋겠나? 미국 같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스웨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독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핀란드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라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다뤄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피카 라이브라고 그냥 가칭 이름을 붙였는데 라이브 채널입니다. 피카라는 모임은 제가
한국에 오면서부터 17년, 18년 코로나가 터지기 얼마 전까지 시작했던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적게는 뭐 서너 분, 10분에서부터 많이는 뭐 몇십 분까지도 오셔서 커피숍, 음식점, 뭐 때로는 뭐 자그마한 뭐 홀, 미팅홀, 교실, 강의실 그런 걸 빌려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일이 좀 커졌어요. 일이 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모임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죄송스럽고 또 세 분이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계시다 그러면 커피숍에도 됐는데 이게 한 50분이 오시면 커피숍에도 안 되고 장소를 빌려야 되는 이런 비용이 늘어나고 또 어떤 분은 어떨 때는 많이 오신다고 이제 예약을 많이 하셔서 해놨는데 갑자기 3분의 1밖에 안 오셔서 뭐 개인적인 사정을 이해합니다만 노쇼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 많은 비용을 제가 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간 중단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았다가 그때부터 사실 라이브에 가장 어울리는 매체는 유튜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러고 말씀드리자면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이브예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직접 질문을 제가 직접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계속 이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또 뭐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많이 올려야지 제가 있었던 글이 지금 1000개가 훌쩍 넘어가는 글인데 뭐 다는 못 따라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요거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 저도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켜봐 주시고 나쁜 게 있다면 또 제가 반성해야 될 때만 말씀해 주시고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까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